네, 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증시에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큰 이슈라면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핫한 건 단연 엔비디아의 질주입니다.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이익 비율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1200달러까지 뛸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엔비디아 훈풍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죠.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작 발표한 날 주가는 조금 코스피가 좀 부진했습니다. 뭔가 또 반전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내용이? 증시 격언 중에 그 뉴스의 팔라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지난 한 달 동안은 워낙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은행주, 자동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어떤 매물들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강제성 있는 정책이라든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좀 정책들이 없고 너무 기업의 자율권에만 맡기는 자율적인 정책, 내용들이 많죠. 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간 실망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시장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순자산보다 주가가 좀 너무 낮은 기업들, 이른바 저 PBR 주가의 이제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정책이고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시장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더 한다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는 예, 사실 무조건 뭐 PBR이 낮다고 해서 뭐 매력이 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실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찾아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같은 업종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다른 전기차 시장,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내연기관차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증권 업종입니다. 증권? 예, 증권 업종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높아지면 이 증권사들의 실적도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이나 보험주보다는 오히려 증권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도 뭐 삼성물산이나 이렇게 자회사들의 주가 그 시장 가치에 비해서 전체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증권주 같은 데도 상당히 훈풍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글로벌 증시 동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이제 기대보다 좀 더디잖아요. 이게 물가가 계속 이제 지표가 좀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통화 정책의 방향, 금리나 시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시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영향력이 좀 줄었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거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진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미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는 좀 줄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시점이 뒤로 훨씬 더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좀 안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은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가 좋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연기된 것을 오히려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상쇄가 됨에 따라서 시장 내부적으로의 어떤 섹터들의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을 좀 유지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우리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지만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는 뭐 엔비디아입니다. 모두 관심이. 제가 모두에 뭐 1,200달러도 얘기했는데 어떤 기관은 투자가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과연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을 테고 이미 이제 거품에 달했다. 이제 다 최고치를 쳤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기업 실적,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를 본다면?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이 늘 예상을 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특히 AI와 관련한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AI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이게 그냥 기대만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엔비디아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만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주가 상승 속도하고 기업의 어떤 매출의 증가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 그렇게 주가 상승 속도가 과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 속도가 기업 실적에 비하면 과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270% 정도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미국 엔비디아의 EPS는 한 260% 정도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은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속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 지표를 하나 삼는 주가 이익 비율로 보면 이 PER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오히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PR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예상했던 PER이 뭐 200배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니까 90배가 되고 이번에 또 발표를 하니까 또 30배, 40배가 되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주가는 비싸지만 이익을 기준으로 또 본다면 주가가 오히려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니까 우리 국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혹시 엔비디아 주가 전망 같은 거 합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산정하지는 않고 하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아니 기관 투자가 한 곳이 뭐 1,200달러 전망을 했다는데 조금 너무 과도한 전망 같이 들립니까? 지금 780달러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1,200달러라고 하면은 한 50%, 60% 이상 더 늘어난 주가 수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증가 속도, 그다음에 AI에 대한 어떤 기대 속도로만 보면은 뭐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목표가가 언제 도달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도달하느냐?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뒤에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3년 뒤에 도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 상승의 속도의 어떤 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게 목표가가 이제 1,200달러라는 것보다는 이게 예를 들어서 12개월 목표치인지 24개월 목표치인지 아니면 한 달의 목표치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로 인공지능 관련 주식도 덩달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조금 이런 덕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업체들과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업체와 뭐 AI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도전비전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관련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우리 삼성전자는 이 엔비디아의 혼풍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기술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납품을 하는 하이닉스하고 그렇지 못한 삼성전자 간의 격차가 조금씩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얘기는 보도는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지금 공급을 안 하는 건가요? 제대로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그 비중에 있어서 격차가 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격차가.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열풍을 지금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만 지금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엔비디아에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평가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반도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범용 반도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AI가처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존의 저희 반도체 업체들이 잘했던 것은 사실 범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AI 쪽은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하고 예. 조금 더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반도체 업체들 내에서도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 내에서도 이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똑같이 우상향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온도 차가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장에서 뭐 글로벌 증시 다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가 아주 뭐 대세를 지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주 이외에서 뭔가 그 다른 주도주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때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랄까 어떤 게 좀 고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예. 대미 수출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주. 네. 저희가 수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것은 대중 수출 기업들보다 대미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미국 수출이. 네, 예. 그래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 실적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방산을 비롯한 기계 업종, 예. 변압기 같은 기계 업종,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네.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대중 수출보다는 뭐 지금 이미 수출 증가율만 보면 훨씬 더 미국이 높죠, 우리가 지금. 네, 그리고 미국 그렇습니다. 경제는 조금 부진하고 미국 경제는 지금 여전히 연착륙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데 수출 많이 하는 회사에 관심이 많네요. 플랫폼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한동안 뭐 조금 상승 기운을 조금 받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요즘은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이 사실은 이제 2021년 이후에 워낙 3년 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어떤 부진에서 조금씩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아직까지는 2020년, 21년에 강한 그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별로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장 동향, 미국의 월가에서 아마 투자자들도 주목하는 주요한 뭐 단기적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PC 물가라고 해서요. 미국의 물가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예. 소비자 지출을 기준으로 한 PC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1월 PC. 예. 이 1월 PC 물가가 아무래도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조금 더 유심히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은 금리 통화 정책이나 어떤 경제의 어떤 연착륙 여부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가가 중시하는 1월 PC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1월 PC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워낙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를 좀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PC 물가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투자자들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조금 예. 좀 쉬어가는 흐름, 뭐 약간 약보합권 정도의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길 수 없고 늦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 계기가 될까요? 1월 PC 물가 발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점으로 볼 때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장기 금리인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반영을 하고 장기 금리는 결국에 미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네. 이게 단기 금리가 이제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서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계속되는 고금리 때문에 또는 고물가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의 조정폭도 약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 오르는 추세이거나 유지하고 있는 거죠, 높은 수준. 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약간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약간 떨어졌어요. 예, 좀 이번 주를 앞두고 그 채권 시장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